오후 10시 시청 지하 3층 기록자료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를 지나 문지우는 출입문을 열었다. 서늘한 공기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벌써 2년째 야간 기록 관리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이 냄새만은 여전히 낯설었다. 오늘도 수고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야근 많이 하네요, 문 선생님. 괜찮습니다. 제 시간이 이쪽이라. 지우는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계약직이라 정복도 없었지만 그는 늘 단정한 작업복을 챙겨 입었다. 자료실은 넓었다. 천장까지 닿는 서가들이 미로처럼 늘어서 있었다. 시정 30년치 기록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예산 서류, 회의록, 민원 기록, 건축 허가서. 사람들은 모르지. 이게 다 역사인데. 지우는 폐기 예정 문서함을 열었다. 하나씩 확인하고 분류하는 게 오늘 밤 일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자료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허름한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들어왔다. 오세강, 일주일에 4-4번은 이곳에 오는 단골 이용자였다. 방해되진 않나? 천만에요. 어르신 덕분에 제가 덜 외롭습니다. 세강이 미소 지으며 제자리로 갔다. B구역 14번 서가 앞이었다. 그는 늘 그 자리에서 오래된 회의록을 읽었다. 지우는 작업을 계속했다. 가끔 세강이 말을 걸었다. 이 기록, 폐기 예정인가? 세강이 서류 하나를 들고 있었다. 네, 보존 기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 하천 정비 계획서네. 이거 귀한 자료야. 그런가요? 당시 설계 오류로 사고가 났었지. 이 기록이 남아야 같은 실수를 안 반복하는 거야. 지훈이 서류를 다시 펼쳤다. 세강의 말이 맞았다. 안전 검토 부분에 문제점이 명확히 기록돼 있었다. 어르신, 이거 보존 연장 신청하겠습니다.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지우는 서류를 따로 분류했다. 세강은 제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기록을 읽었다. 자정이 넘어서자 지훈이 따뜻한 커피를 가져왔다. 어르신, 식으시기 전에 드세요. 자네도 앉아. 잠깐 쉬게. 지훈이 옆 의자에 앉았다. 세강이 회의록을 덮었다. 자네, 이 일 얼마나 했나? 2년 됐습니다. 계약직이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불안하겠네. 괜찮습니다. 이 일이 좋아서요. 세강이 서가를 둘러봤다. 왜 좋은가? 이 기록들이 누군가의 삶이잖아요. 민원 하나, 허가서 하나에도 사람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걸 지키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강의 눈빛이 깊어졌다. 좋은 마음가짐이야.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알고 있습니다. 다들 여길 창고 정도로 여기죠. 그래도 자네는 다르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게 제 일이니까요. 세강이 커피를 홀짝였다. 예전에 나도 이런 일 했었어. 기록 관리 말이야. 그러셨어요? 응. 오래전 일이지만. 세강이 서가를 바라봤다. 무언가 회상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난 기록 하나를 제대로 못 지켰어. 압력이 들어왔거든. 폐기하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폐기했지. 그 대가가 컸어. 진실이 묻혔고 사람들이 다쳤어. 지훈이 숨을 죽였다. 그게 내 평생 후회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 와서 기록을 읽어. 속죄하는 심정으로. 어르신, 자네는 나 같은 실수하지 마. 압력이 와도 원칙을 지켜.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 될까요? 세강이 지훈의 눈을 똑바로 봤다. 자네 힘으로 안 되면 누가 하겠나. 이 기록들은 자네를 믿고 있어. 지훈이 서가들을 둘러봤다.
수만 권의 문서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새벽 2시 세강이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가야겠네.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세강이 문을 나서다 뒤돌아봤다. 자네, 혹시 어려운 일 생기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세강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사라졌다. 지우는 혼자 남아 작업을 계속했다. 폐기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 따로 분류했다. 세강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압력이 와도 원칙을 지켜라. 새벽 4시 청소 직원이 들어왔다. 문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근데 소문 들었어요? 위에서 이 자료실 축소한다던데. 처음 듣는 얘긴데요. 시의원 딸이 모 행사 공간 만든다고 그러던데. 조심하세요. 청소 직원이 나가고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가를 바라봤다. 새벽 6시 교대 시간. 주간 담당자가 들어왔다. 수고했어요, 문 선생님. 별일 없었죠? 네, 평온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챙겨 나왔다. 지상으로 올라가자 겨울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시청 정문을 나서는데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자가 시청 안으로 들어갔다. 백미나 시의원 박 의원의 외동딸이었다. 지우는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몇 번 지하까지 내려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다. 저 사람이 자료실을 없앤다고?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소문일 뿐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다. 버스를 기다리며 그는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록들은 지키겠다고. 세강 어르신의 후회를 자신이 반복하지 않겠다고. 아침 햇살이 시청 건물을 비췄다. 지하 3층 자료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곳엔 수만 개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사흘 후 지우는 평소보다 이른 저녁 9시에 호출을 받았다. 행정과장이 긴급하게 내려오라는 연락이었다. 무슨 일이신지요? 과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문 선생, 이번 주말에 자료실 일부를 비워줘야 할 것 같아요. 비운다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의원 따님이 자선 파티를 연다는데 장소가 필요하대요. B구역을 임시로 빌려달라고.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과장님, B구역은 보존 1급 자료가 있는 곳입니다. 함부로 개방할 수 없어요. 나도 알아. 근데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공공기록 보관소를 사적 행사장으로 쓸 순 없습니다. 과장이 한숨을 쉬었다. 문 선생 입장도 이해해. 근데 자네 계약직이잖아. 조심해야지.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이 밥 먹여줘? 현실을 봐.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과장이 어깨를 두드렸다. 일단 생각해봐. 내일까지 답 줘. 그날 밤 지우는 자료실에서 세강을 만났다. 평소처럼 B구역 14번 서가 앞에 앉아 있었다. 어르신, 왜 그래? 표정이 안 좋네. 지훈이 상황을 설명했다. 세강은 묵묵히 들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처지가. 처지? 자네 양심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세강이 서가를 쓰다듬었다. 이 기록들은 말이야, 수십 년간 수천 명이 만든 거야. 공무원도 시민도 다 함께. 그걸 한 사람 파티 때문에 치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싸워야지. 이길 수 있을까요? 세강이 지훈의 눈을 똑바로 봤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옳은 일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이튿날 오후 8시 백민아가 직접 자료실에 나타났다.
화려한 드레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뒤에는 인테리어 업체 직원 셋이 따라왔다. 여기가 그 자료실? 미나가 코를 찡그렸다. 곰팡이 냄새 나는데 청소는 해요?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손님, 여기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손님? 나 백미나야. 우리 아빠가 이 시청 예산 심의하는 거 알아? 그래도 규정입니다. 미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야, 아저씨. 나 지금 바빠. B구역이 어디야? 거기 가구 다 치워야 해. 안 됩니다. 뭐? 여기는 공공기록 보관소입니다. 사적 행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나가 핸드폰을 꺼냈다. 지금 밑에 계약직이 나한테 대드는데? 응, 문지훈이라고. 통화를 마친 미나가 웃었다. 10분 안에 과장 내려온대. 그때 보자. 과장이 헐레벌떡 내려왔다. 넥타이도 제대로 안 맨 채였다. 미나 씨,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은 됐고요. 빨리 치워주세요. 이번 주말까지 인테리어 들어가야 해요. 과장이 지훈을 봤다. 문 선생, 일단 B구역 정리 좀. 과장님, 안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나가 끼어들었다. 아저씨, 진짜 이해 못해? 내 파티 하나가 이 먼지 쌓인 종이보다 중요해. 여기서 유명 인사 100명 온다고. SNS 올리면 시청 홍보도 되고. 기록은 홍보 도구가 아닙니다. 뭐? 지금 나한테 설교해?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 기록들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개인 행사로 훼손될 수 없습니다. 훼손? 내가 뭘 훼손해? 그냥 며칠 빌리는 건데. 공간을 빌리는 게 아니라 역사를 침범하는 겁니다. 미나의 얼굴이 붉어졌다. 야, 너 진짜 오늘 잘릴래? 그때 B구역 쪽에서 세강이 나타났다. 아가씨, 여긴 놀이터가 아니야.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이 자료실 이용자야. 미나가 비웃었다. 이용자? 밤에 할 일 없어서 여기 오는 사람들 다 한심해요. 세강이 천천히 다가왔다. 한심한 건 따로 있지. 공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말이야. 뭐라고요? 할아버지, 말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 권력을 착각하는 사람. 미나가 소리쳤다. 과장님, 저 사람도 내쫓으세요. 여기 출입 금지시켜요. 과장이 난처하게 세강을 봤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시고. 세강은 대답 없이 지훈 옆에 섰다. 이 친구 말이 맞아. 여긴 파티 장소가 아니야. 미나가 발을 동동 굴렀다. 아, 진짜. 과장님, 둘 다 처리 못하면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 거예요. 과장이 땀을 닦았다. 문 선생, 일단 협조 좀.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자네 정말 이러려고?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기록관리사입니다. 제 일은 이 기록들을 지키는 겁니다. 미나가 핸드폰을 다시 꺼냈다. 좋아요. 아빠 나야. 여기 미친 사람들이 있어. 응, 계약직이랑 노인네 하나. 내일까지 둘 다 해고시켜줘. 통화를 끄는 미나가 승리자처럼 웃었다. 내일이면 여기 텅 빌 거예요. 그때 마음대로 쓸 거니까. 그녀가 하이힐을 끌며 나갔다. 인테리어 직원들이 어색하게 따라갔다. 과장이 한숨을 쉬었다. 문 선생, 이제 어쩔 거야. 내일 인사 통보 들어올 텐데.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과장이 올라가고 자료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세강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자네 자랑스럽네. 어르신도 곤란해지실 텐데. 나야 괜찮아. 이제 나이도 먹었고. 지훈이 서가를 바라봤다. 이 기록들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떻게요? 세강이 미소 지었다. 세상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 진실과 원칙의 힘 말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강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했다. 혹시 내일이 마지막 일지도 몰랐다. 비구역 14번 서가 앞에서 세강도 묵묵히 기록을 읽었다. 새벽 4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어르신, 후회 없으시죠? 후회? 오히려 속이 시원한데. 저도 그래요. 이상하죠? 직장 일을 판인데. 세강이 웃었다. 그게 정상이야. 옳은 일에 쓸 때 드는 감정이지. 새벽 6시 두 사람은 헤어졌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떳떳했다. 다음 날 오후 3시 행정과 회의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였다. 문지훈 씨,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업무 태도 불량, 상급자 지시 불이행. 지훈이 서류를 읽었다. 백민아의 요구를 거부한 게 전부였다. 제가 지킨 건 규정입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유연한 대처도 필요합니다. 유연함과 원칙 포기는 다른 겁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다. 문 씨, 현실을 좀 보세요. 박 의원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영향력이 크다고 틀린 게 맞는 게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됐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지훈이 담담하게 펜을 들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후회 안 하겠어요? 후회는 원칙을 포기했을 때 하는 겁니다. 지훈이 서명을 마치고 일어섰다. 2년간 감사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청소 직원이 다가왔다. 문 선생님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왜 나가야 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무 말 없었지만 눈빛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과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문 선생 미안해. 내가 막을 수가 없었어. 과장님 잘못 아닙니다. 그래도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언젠가 기회가 또 있겠죠. 지우는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 마지막으로 자료실을 정리해야 했다. 사물함을 열었다. 여벌 옷, 개인 물품들. 2년의 흔적이 고작 이것뿐이었다. 다 가져가려면 박스가 필요하겠는데. 혼잣말을 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스는 내가 가져왔네. 세강이었다. 손에 큰 박스를 들고 있었다. 어르신, 어떻게? 소식 들었어. 자네가 그럴 줄 알았지. 세강이 박스를 내려놓았다. 짐 싸는 거 도와줄게.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내일이기도 해. 나 때문에 자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때문이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짐을 쌌다. 작업복을 개고 컵을 닫고 서랍을 비웠다. 세강이 비구역 14번 서가를 바라봤다. 저기, 자네도 궁금했지? 내가 왜 맨날 저 자리에 있는지. 네, 사실 궁금했습니다. 세강이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지훈이 따라갔다. 20년 전 난 국가기록원에서 일했어. 꽤 높은 자리였지. 그러셨군요. 어느 날 정치인이 찾아왔어. 불리한 기록 하나를 없애달라고. 세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부정 입찰 관련 문서였어. 그걸 없애면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난 거절했어. 당연한 거잖아. 공공기록은 누구 것도 아니니까. 지훈이 숨을 죽였다. 그 대가가 컸어. 압력이 들어왔고 결국 난 사직했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세강의 손이 떨렸다.
내가 나간 후에 그 문서가 결국 폐기됐어. 새로운 사람이 압력을 못 이겨서. 그래서요? 6개월 후 그 입찰로 지은 건물에서 붕괴 사고가 났어. 부실 공사였거든. 3명이 죽었어.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중 한 명이 내 조카였어. 26살 청년이었지. 어르신. 세강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기록을 지켰어야 했어. 끝까지 싸웠어야 했어. 그럼 조카가 안 죽었을 거야.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기록을 폐기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아니야. 난 더 싸워야 했어. 혼자서라도. 세강이 서가를 어루만졌다. 그래서 여기 오는 거야. 속죄하려고. 기록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짐하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훈이 세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르신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선으론 부족했어. 결과가 중요한 거야. 그래도 어르신은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 하셨잖아요. 세강이 지훈을 봤다. 자네는 나보다 나아. 끝까지 버텼으니까. 저도 결국 졌습니다. 기록을 못 지켰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일이면 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요. 비구역도 다 망가질 거예요. 세강이 조용히 웃었다. 그럴 것 같아? 어르신? 세상은 생각보다 넓어. 보이지 않는 곳에 정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세강의 눈빛에 확신이 있었다. 어르신 혹시 내일 아침 10시에 여기 와봐. 재밌는 걸 보게 될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세강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낡은 명함이었다. 이게 뭐죠? 내 옛날 명함이야.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 지훈이 명함을 읽었다. 순간 눈이 커졌다. 국가기록원. 원장? 전 원장이지. 이제는 그냥 늙은이야. 그럼 어르신이. 세강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자네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거야. 하지만 내일 보세. 오늘은 푹 쉬고. 세강이 박스를 들었다. 이거 차까지 옮겨주지. 두 사람은 자료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지상에 도착하자 세강이 주차장을 가리켰다. 저기 차 있어. 갖다 놓을게. 어르신 차가 있으셨어요? 있지. 늙었다고 걷기만 하나. 세강의 차는 최신형 세단이었다.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짓자 세강이 웃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자네가 날 보면서 배웠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선입견이. 사과할 것 없어. 자네는 나를 사람으로 봤으니까. 세강이 트렁크에 박스를 실었다. 내일 10시 잊지 마. 알겠습니다. 지훈은 세강의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 명함을 다시 꺼내 읽었다. 국가기록원 원장 오세강.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지훈은 명함을 소중히 지갑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겨울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가슴속은 따뜻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 지훈은 문 앞에서 망설였다. 세강이 오라고 했지만 이미 계약이 해지된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문지훈 씨 들어오세요.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다.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시장, 행정부시장, 각 국장들. 평소엔 볼 수 없는 고위직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제가 여기. 앉으세요. 중요한 증인이십니다. 지훈이 지정된 자리에 앉자 웅성거림이 일었다. 행정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다. 정확히 10시 문이 열렸다. 오세강이 들어왔다. 하지만 지난 며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 노인이 아니라 권위 있는 전문가였다. 모두 계시네요. 세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을 압도했다. 시장이 일어나 인사했다. 오 원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세강이 단상 앞에 섰다. 오늘은 시청 기록 관리 실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국가기록원 전 원장 오세강입니다. 현재 공공기록 관리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지훈도 놀라 세강을 바라봤다. 지난 2주간 이 시청의 기록 관리를 점검했습니다. 일반 이용자 신분으로요. 세강이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이건 3일 전 지하 자료실에서 찍힌 CCTV입니다. 백민아가 자료실에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왔다. 파티 공간을 만들겠다고 기록을 치우라고 명령하는 모습. 지훈이 막아서자 해고를 지시하는 장면까지. 시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계속 보시죠. 다음 영상은 행정과장이 지훈을 압박하는 장면이었다. 계약직 신분을 들먹이며 협조를 강요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세강이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누구든지 공공기록을 임의로 은닉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됩니다. 세강의 시선이 과장에게 향했다. 박 의원 따님의 요구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걸 승인하려 한 행정과장, 당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이 벌떡 일어났다. 저는 원활한 관계를 위해. 원활한 관계, 법을 어기면서요? 세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공무원의 첫 번째 의무는 법을 지키는 겁니다. 정치인 눈치 보는 게 아니고. 과장이 말을 잇지 못했다. 세강이 다른 서류를 펼쳤다. 반면 문지훈 씨, 계약직 기록관리사입니다. 지훈이 긴장했다. 이분은 2년간 무결점 근무했습니다. 매일 밤 자료실을 지키며 폐기 예정 문서를 하나씩 검토했죠. 세강이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다. 지난 2년간 문 씨가 보존 연장 신청한 문서가 347건입니다. 그중 312건이 실제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시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키고 기록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당했죠. 세강이 회의실을 둘러봤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제대로 일한 사람이 쫓겨나고 법을 어긴 사람이 버젓이 앉아 있는 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세강이 문서를 읽었다. 첫째, 행정과장 박민수, 직위 해제 및 징계 절차 진행. 과장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둘째, 인사팀장 최영호, 경고 처분 및 재교육. 팀장이 고개를 떨구었다. 셋째, 백민아 씨에 대한 시설 이용 영구 금지 및 법적 조치 검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백민아가 들어왔다. 명품 가방을 든 채 화난 표정이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빠가 오라고. 그녀가 단상 위의 세강을 보고 멈췄다. 할아버지, 아가씨, 여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세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할아버지가 왜 여기? 아, 설마. 미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자료실에서 본 그 할아버지가 국가기록원 전 원장 오세강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미나가 뒤로 물러섰다. 저는 앉으세요. 당신도 들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미나가 떨리는 다리로 빈자리에 앉았다. 세강이 말을 이었다. 백민아 씨, 당신은 공공기록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는 공무원을 해고하라고 압력을 넣었죠.
저는 그냥 파티 장소가 필요해서 그냥 시민의 재산인 기록을 그냥 치우려 했습니까? 미나가 고개를 숙였다. 세강이 지훈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 당신을 막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세강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공공기관은 개인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권력도 돈도 그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시장이 나섰다. 원장님, 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미나 씨,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지훈 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세강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다. 감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입니다. 문지훈 씨, 정규직 전환 및 기록 보존팀 책임자로 발령. 회의실이 술렁였다. 지훈이 눈을 크게 떴다. 원장님,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2년간의 근무가 증명합니다. 시장이 박수를 쳤다. 다른 국장들도 따라 박수를 쳤다. 미나만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다. 지훈과 세강만 남았다. 어르신, 아니 원장님, 어르신이라 불러. 그게 편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세강이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못한 걸 자네가 했어. 끝까지 원칙을 지켰지. 어르신도 그러셨잖아요. 난 중간에 포기했어. 하지만 자넨 달랐어. 세강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기록을 지킨 게 아니야. 사람을 지킨 거야. 미래 세대를 지킨 거지.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고맙습니다. 내가 고마워. 자네 덕분에 내 후회가 조금 가벼워졌어. 두 사람은 악수했다. 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한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품고 복도에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청소 직원이 환하게 웃었다. 문 선생님 축하해요. 다들 알고 계셨어요? 회의 내용 소문났죠. 정말 잘 됐어요. 과장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다. 지훈은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 자료실 문을 열었다. 익숙한 종이 냄새가 반겼다. 비구역 14번 서가 앞에 섰다. 세강이 늘 앉던 자리였다. 이제 제가 지킬게요, 어르신. 지훈은 서가를 쓰다듬었다. 수만 권의 기록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록들에는 새로운 수호자가 있었다. 2주 후 지훈은 정식 발령장을 받았다. 기록 보존팀 책임자 문지훈. 새 명함을 바라보니 실감이 났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관리사에서 책임자로. 축하합니다, 팀장님. 후배 직원들이 꽃다발을 건넸다. 지훈은 어색하게 받았다. 팀장이라니 아직도 낯설어요. 잘 어울리세요. 진짜로. 청소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문 팀장님, 제가 떡 돌릴게요. 오늘 기분 좋은 날이에요. 고맙습니다. 오후 3시 지훈은 시장실로 호출됐다. 문 팀장 앉으세요. 시장이 따뜻하게 맞았다. 보고 올릴 게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자료실 재정비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박민수 전 과장, 직위 해제에서 파면 처분으로 격상됐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읽었다. 추가 조사 결과 다른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예산 유용, 인사 청탁. 이번 일이 계기가 됐죠. 그렇군요. 최영호 전 팀장도 강등 전보됐습니다. 다시는 인사 업무 못 맡습니다. 시장이 다른 서류를 펼쳤다. 백미나 씨는 박 의원이 직접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따님은 현재 해외로 보냈다더군요. 공공봉사 교육 받으러요. 잘 됐습니다.
잘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문 팀장 덕분이에요.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당연한 일을 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기록 관리 예산 대폭 증액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2명 더 충원하세요. 팀장 혼자 감당하기엔 일이 많으니까. 지훈이 깊이 고개 숙였다. 저녁 7시 지훈은 자료실로 내려갔다. 새 책임자실이 생겼지만 그는 여전히 자료실을 좋아했다. B구역 14번 서가 앞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어르신. 세강이 고개를 들었다. 오, 팀장님. 이제 호칭 바꿔야 하나? 농담하지 마세요. 지훈이 옆에 앉았다. 세강은 여전히 회의록을 읽고 있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오시네요. 습관이 됐어.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가를 바라봤다. 세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네 소식 들었어. 파면, 강등 다 처리됐다며? 네, 원장님 덕분입니다. 내 덕이 아니야. 진실이 드러난 거지. 그래도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세강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자네가 먼저 선택했어. 난 그걸 밝힌 것뿐이야. 지훈이 세강을 봤다. 어르신, 이제 후회 없으시죠? 세강이 서가를 쓰다듬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조카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사과할 것 없어. 대신 이제 알아. 기록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세강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기록은 과거만 담는 게 아니야. 미래를 지키는 거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명심하겠습니다. 자네가 지킬 거라 믿어. 그리고 세강이 가방에서 묶음 책을 꺼냈다. 이거 자네 팀원들한테 나눠줘. 기록 관리 지침서야. 내가 직접 쓴 거지. 원장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도움 될 거야. 나도 후배 세대에게 뭔가 남기고 싶어. 지훈이 책을 받았다. 묵직했다. 잘 쓰겠습니다. 잘 쓰는 게 아니라 전해주는 거야. 가치를 말이야. 한 달 후 기록 보존팀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다. 26살 청년 이준혁이었다. 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편하게 지내요. 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료실을 둘러봤다. 여기가 그 유명한 자료실이네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 팀장님이 혼자서 권력에 맞서 기록을 지켰다고요. 선배들이 다 알아요.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과장된 거예요. 난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제일 어렵잖아요. 준혁이 서가를 쓰다듬었다. 저도 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기록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 지훈이 세강이 준 책을 꺼냈다. 그럼 이거부터 읽어봐요. 선배가 물려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준혁이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세강의 글씨가 있었다. 기록은 과거를 담지만 미래를 지킨다.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이 말 잊지 마세요. 저녁이 되자 준혁이 물었다. 팀장님, 여기 자주 오시는 할아버지 계시다던데요? 응, 오세강 원장님. 일주일에 서너 번 오세요. 한번 뵙고 싶어요. 곧 오실 거예요. 늘 이 시간에 오시거든. 과연 30분 후 세강이 나타났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응, 새 얼굴이 보이는데? 신입 직원 이준혁입니다. 준혁이 깊이 인사했다. 원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슨, 그냥 책 좀 읽으러 오는 늙은이야. 세강이 제자리로 갔다. B구역 14번 서가 앞. 준혁이 작게 물었다. 팀장님을 도우신 분이 저분이세요? 맞아요. 아니, 사실은 제가 배운 거죠.
뭐요? 사람을 보는 법, 기록을 지키는 법, 원칙을 지키는 법.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 11시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다. 세강이 준혁에게 물었다. 왜 이 일을 선택했나? 역사를 좋아합니다. 기록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좋은 마음가짐이야. 그런데 말이지, 기록은 역사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럼요. 세강이 서가를 가리켰다. 사람을 만들어. 기록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을 지키는 거야. 준혁의 눈이 빛났다. 명심하겠습니다. 세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야겠네. 두 사람 잘 부탁해. 어르신도 조심히 가세요. 세강이 복도로 향하다 뒤돌아봤다. 문 팀장. 네.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지훈이 깊이 고개 숙였다. 세강이 사라지고 준혁이 물었다. 팀장님, 저도 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지훈이 미소 지었다. 될 수 있어요. 아니, 되어야 해요. 이 기록들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준혁이 서가를 둘러봤다. 수만 권의 문서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시작이 반이니까. 두 사람은 밤새 기록을 정리했다. 지훈이 가르치고 준혁이 배웠다. 새벽 4시 지훈은 B구역 14번 서가 앞에 섰다. 어르신, 잘 보고 계시죠? 이제 제가 이 자리를 지킬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록은 남았다. 사람도 남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킨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다음 서가로 걸어갔다. 오늘도 지켜야 할 이야기가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키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